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부업자입니다. 오늘은 채권 양수도 계약이 있는 날입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은 NPL을 금융기관과 대부법인이 금액 협상이 완료된 후에 실질적인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날이며 계약금을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실질적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는 계약 현장 담당자와 밀당을 하는 장면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계약의 모든 과정이 유선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며 유선상으로 거의 모든 계약 내용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 인감 날인만 하면 끝인 단계에서 계약일을 잡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하는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수연에 위치한 1순위 근저당권입니다. 담보 대비하여 대출 비율이 낮은 상태이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원금과 이자 100%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투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느낀 것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며 배당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물건들은 경매 정보지에 뜨는 순간 많은 NPL 회사들과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쟁들을 피하고 단독으로 아파트 NPL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채권 양수도 계약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계약할 신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네요. 제가 며칠 전에 경주에 다녀왔었는데 메이백이 열리기 전에 경주에 갔을 때 일요일이었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은 옛날보다 지금 앞으로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있는 사람은 부를 더 축적하여 부가 더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래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을 하고는 있지만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자산이 늘어난 것을 따라잡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투자를 NPL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또 저는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PL을 처음 시작할 때 계약을 하는 날에는 뭔가 엄청 떨리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계약서를 받아보면은 이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게 없나 검토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수협이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신협은 신협 규정에 따른 계약서가 있고 수협은 수협 규정에 따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계약서 양식들은 있습니다. 거기서 바뀌는 것은 차주의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건 양도가 되는 날 기준 시점으로 해서 건이 확정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 가지급금이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 기재를 해놓는 게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권 양수도 계약 또한 처음 해보신 분들은 무언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양식들은 대부분 다 양도 측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도장 날인과 계약금 송금 이런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유선상으로 협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어떠한 큰 틀에서 계약 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거기에 가서 무언가 애원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이루어지진 않아요. 모든 계약에 대한 것은 유선상으로 계약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약할 신협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채권을 매입할 때 이런 주권대출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치 70% 줄면서 저희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자 제한법도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제 재무가 건전화되기 위해서 아무리 담보가 잘 갖춰져 있어도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충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만 어렵지 않으면 우리도 이자 많이 받고.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신협이나 수협 쪽에서 나갈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걸 선호를 하는데 충당 때문에 아무래도 맞아요. 나가지 못합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한 뒤에 신협 상무님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먹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돼지국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휴먼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그 채널에서 연매출 3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식당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고 싶어서 상무님께 돼지국밥을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오늘 날짜와 채권 양도인 신협과 채권 양수인인 저희 대부 법인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서는 제1조부터 보시면은 용어의 정리, 제2조 채권의 양수도 절차, 제3조 양도대금, 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제4조 양수인의 의무, 제5조 환매, 제6조 불법 추심 행위금지, 제7조 승인 및 건립 포기, 제8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예정, 제9조 연체이자, 제10조 비용의 부담, 제11조 미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관할법원, 제13조 기타 특약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부침서류에는 매각대상 채권의 명세표와 매각대상 채권 담보물 명세표,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 중 사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인명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양도 대금과 대금 지급 기일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내용은 유선상으로 모든 금액이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 일자와 그리고 잔금 일자만 정확하게 명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사항은 부침서류에 들어가는 매각대상 채권 명세표와 매각대상 채권 담보물 명세표가 중요합니다. 별지 1에는 양도대상 채권 명세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원금, 이자, 그리고 경매 비용,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리고 연체 일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얼마에 매각되는지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대상 채권 담보물 명세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담보물 소재지, 그리고 근저당권의 내용,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인과 관련된 서류가 첨부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NPL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NPL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저희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선상으로 협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협의만 마무리가 되면 계약서에 입금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